자, 직선과 원의 방정식 볼게요. 자, 이 파트 쉽습니다. 스타트만 잘 잡으면 되니까 파트 쉽게 잘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향 벡터. 자, 방향 벡터는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방향 벡터는 간단하게 말하면 기울기예요. 기울기. 그래서 옆에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요 A를 지나고 기울기 방향 벡터가 U인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보면 결국은 포인트가 이 직선이랑 방향 벡터랑 평행이죠. 평행. 알겠지? 그래서 A를 지나고 A x1, y1을 지나고 방향 벡터 U 보통 방향 벡터는 LM으로 쓰는 게 국룰이에요. 인 직방. 자, 요건데 요거는 우리가 스타트만 잘 잡으면 돼요. AP랑 U랑 평행이죠. 그러면 알다시피 AP는 P 빼기 A이고 요거 U랑 평행이죠. 항상 도착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빼면 되니까. 평행하면 실수배죠. 그러면 요게 TU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성분으로 써보면 이제 P가 x, y이고 A가 x1, y1이고 U가 지금 L, M이니까 요게 P 빼기 A니까 x 빼기 x1 그 다음에 y 빼기 y1이고 실습에 들어가면 LT, MT 이렇게 되겠죠. 그럼 왼쪽 길이 똑같고 오른쪽 길이 똑같으니까 x 빼기 x1이 LT, y 빼기 y1이 MT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가지 보면 돼요. 자, 직선 위의 점. 직선 위의 점이 나오면 매개변수 방정식. 자, 요 식에서 보면 P, x, y는 지금 x1 더하기 lt, y1 더하기 mt 요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직선의 방정식은 매개변수로 정리한 거예요. 매개변수로 정리한 거예요. 여기에서 t로 정리를 해버리면 요게 l분의 x 빼기 x1 요게 n분의 y 빼기 y1이 t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직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의 방정식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분석해 보면 요게 방향 벡터가 분모 자리에 있어요. 방향 벡터가 분모 자리에 있고 L, M. 그다음에 이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분자가 빵 돼요. 그래서 식을 한번 잡아 놓으면 엄청 쉽기 때문에 요 스타트만 잘 잡으면 돼요. AP가 U랑 평행 요거만 잡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거. X는 X1 더하기 LT. 그다음에 Y1 더하기 MT.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직선 위에 점 좌표 설정할 때 요 매개변수 방정식을 쓰고요. 그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은 요렇게 나와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향 벡터 벡터 u가 L, M 즉 분모 자리. 그다음에 지나는 점 A x1, y1 대입하면 분자가 빵이에요. 분자가 빵. 자, 그래서
요거 옆에 거 볼게요. 직선과 평행, 평행하면 방향 벡터가 같다고 하면 됩니다. 방향 벡터가 같습니다. 근데 방향 벡터는 무슨 자리? 분모 자리라고 했지. 그런데 요거는 개수를 y 개수를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y 개수 1로 y 개수 1이어야 해요. 그래서 아래로 마이너스 곱해서 마삼분의 y 빼기 5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요놈의 방향 벡터 u라고 하면 2 콤마 마이너스 3이에요. 3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방향 벡터 분모 자리고 지나는 점이 요거죠. 그럼 직방은 갈라 놓고 방향 벡터 분모 자리. 지나는 점 대입하면 분자가 빵.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방향 벡터 성분에 0을 포함한 경우. 자, 요거는 방향 벡터가 1,0이라고 하면 그림을 가볍게 그려보면 방향 벡터가 1,0이면 L이 만약에 뭐 이쯤에 있다고 치자. 그럼 방향 벡터가 얘잖아요. 기울기가 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수평선이네, 수평선. 상수함수 형태죠. 그래서 요렇게 바라보면 되고 마찬가지로 요 방향 벡터 기울기 개념이기 때문에 요게 0 M이라고 하면 대충 여기에 뭐 M이라고 있다고 하면 이거잖아요, 방향 벡터가. 그럼 당연히 수직선이죠, 수직선. x는 뭐시기. 근데 a 지나가니까 x는 마일입니다. 그래서 고대로 보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니까 x축에 평행하니까 수평선이야, 수직선이야? 어려운 거 안 물어봐도 대답 좀 해줘. x축 평행하면 수평선이야, 수직선이야? 수평선이죠. 수평선은 x는 뭐시기야, y는 뭐시기야? 상수함수니까 y는 뭐시기죠? 그러면 요 점을 지나가니까 답은 y는 마이너스 13이 답이죠. 저 점 지나면서 요거 수평선입니다. 다이아미터 0,6, 0,6 여기 있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선이죠. 수직선은 x는 뭐시기죠? 요 점 지나가니까 x는 마 2가 답인 거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다이아미터가 마일콤마이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요것도 수평선이죠. 수평선이고 y는 뭐시기니까 요 마사 지나가니까 y는 4겠죠. 4. 그래서 기본 문제니까 가볍게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점이 주어진 경우. 자, 두 점이 주어진 경우는 그림 보면 요 A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두 점 지나는 직선이죠. 그러면 요것도 스타트가 요게 기울기잖아요. 요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방향 벡터가 AB 요것만 잡으면 됩니다. 그럼 AB는 항상 우리가 벡터는 도착하는 시작하니까 B 빼기 A죠. 그래서 B 빼기 A니까 X 빼기 X1, Y2 빼기 Y1 이게 방향 벡터입니다. 그리고 요게 마찬가지로 분모 자리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평행하다 했으니까 요거 마찬가지로 방향 벡터가 같을 거고 방향 벡터가 같을 거고 이 방향 벡터가 AB겠죠. 그러면 요게 B 빼기 A니까 지금 마 1, 4겠죠. 그러면 요게 분모 자리. 분모 자리. 지나는 점은 대입하면 분자가 빵. 그래서 마 1, 4 써주고 백마 3, 와마 빵 이렇게 들어가면 끝나죠. 그래서 그대로 잡으면 됩니다. 자, 법선의 방정식. 법선은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죠. 법선의 정의는 수직인 직선. 요게 정의죠, 정의. 그래서 요거는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 AP랑 요 L이랑 수직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 스타트는 AP랑 N이랑 수직. 그래서 법선 벡터는 N, A, B로 쓰는 게 국룰입니다. 그럼 똑같이 P 빼기 A 도착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빼는 거랑 요 N이랑 수직이죠.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이면 내적이 빵이죠. 그래서 P 빼기 A랑 N이랑 내적이 빵이겠죠. 그럼 알다시피 P 빼기 A는 X 빼기 X1, Y 빼기 Y1이고 N은 A, B인데 내적 성분 버전 곱하고 더하면 빵이니까 A의 X 빼기 X1, B의 Y 빼기 Y1은 빵이죠. 이게 법빵입니다. 법빵.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은 법방은 요렇게 튀어나오고 결국 이 AB는 개수자리입니다. 개수자리. XY의 개수가 법선 벡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 두 개 비교해 보면 방향 벡터, 법선 벡터. 그래서 요 방향 벡터 우리가 L분의 X 빼기 X1 M분의 Y 빼기 Y1 이러면 방향 벡터는 분모자리. 자, 법선 벡터는 A의 X 빼기 X1 더하기 B의 Y 빼기 Y1은 빵. 그래서 법선 벡터는 개수자리.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을 대입하면 식이 빵 되는 거죠. 그래서 빵빵 나오는 거죠. X1, Y1, XY 대신 대입하면. 자, 그래서 요것도 쉽습니다. 마 3,3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이라 했으니까 이 수직이라 했으니까 저 직선의 저 직선의 방향 벡터가 구하는 직선의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다시피 어떤 애가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다고 하면 요 직선을 만약에 L이라고 하고 이 직선을 L이라고 하고 우리가 구하는 직선을 M이라고 하면 이게 L이고 요게 M이라고 하면 얘 이 방향 벡터가 U가 될 거고 이게 이거 기준으로 M 기준으로는 요게 법선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방향 벡터 아까도 봤듯이 요거 조심해야 돼. 항상 Y는 개수가 1로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 방향 벡터 요놈의 방향 벡터는 2, 마일이고요. 이놈이 요놈의 법선 벡터가 될 거니까 2에다가 액플 4, 마일에다가 와마 3은 0. 이게 답입니다. 그럼 요게 마일, 0 지나는 점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마일 K 집어넣으면 게임 끝나죠. 그래서 계산하니까 3, 6 더하기 3, 9, YK는 9네요.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 자, 서로 다른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만나는 거, 평행한 거, 수직인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선 위치 관계 일치는 빼고 서로 다른이니까. 그래서 항상 요게 지금 교점 한 개. 그 다음에 평행, 수직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살펴보면 교점이 한 개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점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요 각을 물어보게 돼 있다고 했죠. 교점이 같다 해서 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점은 연립하면 되고요. 자, 기하에서 각 나오면 무조건 뭐 쓰는 거라고 했어? 각 나오면 내적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내적 쓸 거예요. 자, 평행하면 기울기가 같죠.
요 기울기 대표 주자가 뭐라고? 방향 벡터라고. 그래서 방향 벡터가 평행. 그래서 방향 벡터가 실수배, 비가 같음. 요렇게 흘러가고요. 수직이면 이 방향 벡터 기울기가 수직이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수직. 그래서 방향 벡터가 수직이기 때문에 요거는 방향 벡터 내적이 빵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만나는 경우 두 직선의 교점 구하기. 다만 요거는 이제 별표 한 개를 치고 교점은 원래는 연립이에요. 원래는 연립이죠. 근데 계산이 복잡해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 써서 연립한다는 거. 그래서 요거는 매개변수 방정식 써서 연립. 요거 하나만 신경 써 놓으세요. 그냥 연립하면 계산 복잡해요. 자,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3인 직선 L 방정식 가봅시다. 자, 요거 방향 벡터는 분모 자리. 지나는 아니지. 방향 벡터 3이 잘못 썼네. 방향 벡터가 분모 자리 3y. 그다음 지나는 점은 집어넣으면 분자가 빵. 요거 L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요거는 방향 벡터가 벡터 BC라고 했죠. 그럼 BC는 C 빼기 B니까 1,2. 그러면 M은 방향 벡터가 분모 자리. 그다음에 지나는 점 분자빵이니까 아무끼나 집어넣을게요. 요렇게 되죠. 그럼 직방 구했고 요거 교점 물어봤죠? 교점.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식을 살펴보면 요게 이제 정리를 한다고 치면 요게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빼기 3분의 4 빼기 3분의 1 이렇게 돼 있고 이거 y는 2x 그다음에 빼기 4 빼기 5 요렇게 해서 연립을 해도 되나 이게 분수가 무조건 등장하기 때문에 계산이 귀찮아지고 출제 의도가 여기서 이렇게 연립하면 감점 당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매개변수 방정식 쓰는 겁니다. 자, 매개변수 방정식은 별거 없고 얘를 t로 놓고 얘를 s로 놓으세요. 그러면 요게 지금 그림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만약에 뭐 L이 요렇게 있고 M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 요거 두 개가 교점 같은 위의 점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L 위의 점 항상 직선 위의 점은 매개변수 방정식이니까 요걸 t로 놓고 x를 t로 정리하면 3t 빼기 2죠. 자, y도 t로 정리하면 이게 마이 t 더하기 1이지. 이렇게 될 거고 m 위의 점 요걸 s로 놓으면 요거는 s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2s 빼기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s 더하기 2, s 빼기 1 되겠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겠죠. 같은 점, 교점이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로 연립 들어가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면 분수가 안 티나오기 때문에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면 3t 빼기 s는 4 이렇게 될 거고 요 절로 넘어갈까? 절로 넘어가면 2t 더하기 2s는 2가 그래서 t 더하기 s는 1입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 연립하니까 t가 4분의 5 그다음에 뭐 s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지만 아무 끼나 구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뭐 s를 집어넣어 볼까요? s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요렇게 t를 집어넣으나 s를 집어넣으나 똑같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매개변수 방식 쓰는 거 요거 하나만 체크해 놓으면 됩니다. 자, 각 중요합니다. 각. 자,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각은 나올 때마다 중요합니다. 두 직선이 이루는 각.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요거의 대표 주자가 U라 하고 이거의 대표 주자가 V라고 하면 요 두 직선이 이룬 각은 요각 세타죠. 그러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놓으면 각이 내적에서 등장한다고 했지. 크기의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 세타에 등장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방향 벡터 크기의 곱분의 내적입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 크기의 곱분의 내적인데 차이점은 절대값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밑에 다시 한번 써 보면 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비교를 하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게 둔각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조건 예각입니다.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우리가 요게 만약에 벡터 A고 벡터 B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가 크기의 곱분의 내적 정의에서 나온 거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여기를 U1이라고 하고 여기를 U2라고 하면 요 코사인 세타는 U1 U2 크기의 곱분의 내적인데 절대값을 붙인다는 거가 차이입니다. 요게 무조건 예각 나와야 되기 때문에 코사인 값이 무조건 양수겠죠. 그래서 절대값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체크하면 돼요. 그래서 위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그냥 분자의 내적을 쓰지만 부직선이 이루는 각은 분자의 내적의 절대값 사용한다는 거. 요거 차이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L1, L2 직방 주어져 있고 방향 벡터는 분모 자리니까 A, 1, U2도 분모 자리니까 1, 루트 3이죠.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나오면 무조건 내적이다. 그래서 각의 크기가 6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6분의 파이는 U1, U2 크기의 곱분의 내적. 그래서 크기 제곱 더하고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될 거고 내적 곱하고 더한 거. 근데 여기에 절대값. 요거 신경 써 놓습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넘어가서 양변 제곱 때리니까 3에다가 a제곱 더하기 1. 요거 a 더하기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앞 전개하면 요거 지금 계산하면 3a 제곱 a 제곱 2a 제곱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루트 3a 그 다음 3 없어지겠죠. 그래서 a는 0 또는 루트 3인데 0 아니라고 했으니까 답은 루트 3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평행한 경우 평행하면 실수배죠. 그래서 방향 벡터가 평행하고 방향 벡터가 실수배고 방향 벡터 성분의 비가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두 직선이 수직이면 방향 벡터가 수직일 거고 방향 벡터 내적이 빵입니다. 그래서 앞에 논리가 똑같습니다. 어차피 방향 벡터 분모 자리에 있는 것만 따고 들어오면 돼요.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당연하지만 방향 벡터는 이렇게 마케이로 가야 돼요. 무조건 분자 개수는 1 돼야 돼요. 1.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U1 방향 벡터는 마케이, 3이고요. U2 방향 벡터는 마이, 1입니다. 그래서 1번 평행하면 실수배 성분의 비가 같으니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K 값 6 될 거고요. 2번 수직이면 내적이 빵이니까 2K 더하기 3이 빵이라서 K 값 마이너스 2분의 3 되겠죠. 그렇게 풀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방향 벡터, 법선 벡터의 위치 관계. 자, 요거는 한 개 잡아 놓으세요. 얘도 세 개 치고. 자, 이거는 뭐냐고 하면 어차피 이제 직선 요렇게 L이랑 M이 주어져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는데 요게 우리가 한 놈은 한 놈은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고요. 한 놈은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한 놈은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고 한 놈은 법선 벡터가 주어진 거예요. 방향 벡터는 분모 자리라고 했고 법선 벡터는 개수 자리라고 했죠. 그러면 요 파랑이랑 빨강이가 이루는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되는 거 이해 갔습니까? 여기가 직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 요 지금 파랑 빨강이 이루는 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래서 요게 각 변환에 따라서 사인 세타로 바뀝니다. 알겠지? 그래서 요것도 물어보는 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했죠. 그런데 앞에 있는 거는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고 개수 자리니까 1,1이고 요쪽은 방향 벡터가 분모 자리니까 2,1이죠. 그러면 얘와 얘가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란 말이야. 여기 지금 파랑 빨강이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죠. 그러니까 요게 코사인 우리가 물어보는 거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인데 주어진 게 이거 주어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요게 두 개의 크기의 곱분의 내적 당연히 이것도 절대값 해줘야 되고요. 항상 직선 이런 거 하면 무조건 절대값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예각입니다. 그래서 계산 들어가면 됩니다. 앞에 거 크기 루트 2, 뒤에 거 크기 루트 5, 내적 곱하고 더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사인 세타죠. 각변환 들어가면. 그러면 이게 루트 10분의 3이니까 직각삼각형 싹코타 그리면 여기 루트 10이고 3이죠. 그럼 이거 예각이니까 1이겠죠. 그러면 요게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루트 10이겠죠. 그래서 요거만 별표 3개 쳐놓고 복습해 놓으면 됩니다. 자, 원방 볼게요. 자, 원방 이 세 개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세 개 다 똑같은 거고 요거 다 나와봤자 무조건 해석은 이렇게 하면 돼요. A 중심, 반지름 R인 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원 정의라서 요게 지금 PA가 R 당연히 이 A는 고정이겠죠. 반지름도 고정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주로 이제 이 세 번째 걸로 많이 줍니다. 세 번째 걸로. 요건 마치 식을 봤을 때는 PA 제곱이 R 제곱 요 형태인 거죠. 저걸 벡터식으로 풀어놨을 뿐이지. 그래서 주어진 건 세 번째 게 주로 많이 주어져요. 여하튼 간에 저렇게 나오든 말든 뺄셈 써가지고 똑같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요거는 잡으라고 했죠.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PA, PB 내적이 빵. 그래서 요거 중요한 식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만약에 어떤 요게 지금 P가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고 이게 지금 내적이 빵이면 수직이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 P의 자치는 지름에 대한 원주각 따라서 요게 요렇게 와야지 P가 어디를 들어가도 다 직각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P가 저 빨간 원 위에 있기 때문에 결국 AB를 지름으로 하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AB 중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분의 1AB겠죠. AB가 지름이니까.
그래서 원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쉽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식 살펴보면 벡터 뺄셈이 도착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 빼라 했으니까 AP랑 BP 내적이 빵이고요. 요거 어차피 역벡터로 바꾸면 PA랑 PB 내적이 빵이겠죠. 그러면 이거 보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죠. 그러면 선분 AP 두 점 사이 거리 보니까 4, 6, 2루트 13이가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반지름이 3이니까 원은 원넓이니까 13파입니다. 그래서 원넓이죠, 원넓이. 그래서 파이 r 제곱 따라서 흘러가면 됩니다. 자, P가 원 위의 점인 경우 P 크기 최대 최소 별거 없습니다. 요것도 그림 하나만 그려놓으면 자, P가 요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고요. O가 요 밖에 있어요. 그럼 이 OP 길이 최대 최소죠. 자, P는 원 위를 돌아다니고 있지만 뭐는 안 움직인다. 원의 중심은 안 움직인다. 그래서 중심과 밖에점 사이 거리 D에서 R 보탰을 때 P가 여기로 갔을 때 최대, R 뺐을 때 P가 여기로 갔을 때 최소죠. 그래서 D 플러스 R, D 빼기 R 요거 공통수학 2 원방할 때 다 해놓은 거죠. 그래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식 볼게요. 자, 좌표평면 위에 두 점 AP 요거 지금 똑같죠? 이 식은 잘 나오는 식이니까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PA, PB 내적이 빵 요거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했죠.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중심은 AB의 중점이 될 거니까 두 개 더해서 2 나누면 6,8입니까? 그 다음에 반지름은 2분의 1 AB죠. 그럼 AB 두 점 사이 거리 8, 6, 10. 그래서 반지름 5입니까? 자, 그러면 요거 마찬가지로 그림 딱 그려주면 요게 지금 중심이 6,8이고 반지름이 5인 원인데 여기 5가 0,0이 있죠. 그러면 OP 길이 최대값은 요 D 플러스 R 때 최대값이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6, 8, 10이고 반지름이 5니까 답은 15가 답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뽑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직선과 원의 방정식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구방 잠깐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서브노트는 끝날 것 같아요. 구방 보고 시간 남으면 RPM 좀 해주든가 와플 쫓게 보든가 이렇게 해봅시다.